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저번에 제가 치대 1, 2학년 때는 뭘 배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오늘은 그럼 3, 4학년에는 뭘 배우는지도 이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24학점이고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학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20학점 넘게 들어본 적도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치대 학점수가 되게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정해진 과목만 듣다 보니까 학점 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낮지 싶더라고요. 사실은 이 위에 있는 뭐 1학점짜리 수업도 돌이켜보면 절대 1시간만 수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치대의 계산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학년 1학기 때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3학년 1학기가 되면은 병원으로 진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학년, 2학년 이때는 대학원, 학교라는 곳에서 수업 위주로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3학년 때부터는 실제로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실습을 나가서 어떤 진료를 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게 되고 진료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업들을 더 깊게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이 바로 3학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강내과학 임상실습 1부터 해서 구강아간면 방사선, 구강아간면 외과, 소아치과, 교정, 보존, 보철, 치주 이런 식으로 이런 임상실습이라는 과목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뭘 하냐면요, 저희는 원내생이라고 부릅니다. 원내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의과 쪽에서는 보통 PK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인데 병원의 모든 과를 돌면서 옵저베이션이라고 해서 그 교수님들이나 그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진료하는 거를 실제로 참관을 합니다. 참관을 몇 시간 하고 나서 참관 도중에 교수님들로부터 수업을 받아요. 수업을 뭐 그 과목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도 하고 시험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옵저베이션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거 실제로 보면서 이제 치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는구나 하는 좀 감을 익히게 되는 그런 학년, 그런 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다른 과목을 보면 임상치과 양리학, 이 양리학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양리학 역시도 그 전에 뭐 다뤄본 적이 없는 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는 헤맬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이론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 실제로 우리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런 양리학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들었던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개 아간면 외상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구강아간면 외과 계열의 학문이고요. 이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아간면, 머리와 얼굴 부분에 뼈나 연조직과 관련된 그런 외상들은 치과와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만약에 입술이 찢어지면 입술 안쪽에 있는 그 잇몸 부분은 구강아간면 외과에서 꼬매고 그 입술 피부 쪽에 있는 부분은 성형외과에서 꼬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아뿐만 아니라 머리나 얼굴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거를 이 과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도 그랬지만 구강아간면 영역의 질환, 내과학 이런 뭔가 조금 더 이제 임상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구강아간면 영역의 질환과 임상 구강내과학은 굉장히 외울 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때 정말 역대급으로 잠 못 자면서 시험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원내생이 아니라 원턴생으로 부릅니다. 원턴생이라는 게 뭐냐면
과마다 턴을 돌면서 옵저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내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제가 1학기 때는 주로 옵저베이션을 하면서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하는지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학기 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어시스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학생 신분으로 어시스트를 하면서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적인 목표가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실습들을 다 점수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학점과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조금 더 한 차원 다른 그런 경쟁 구도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왜냐면은 환자 수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실습 케이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90명이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뭔가 많이 보기 위해서 엄청난 굉장히 경쟁이 과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학생 차원에서 엄청나게 규칙도 많이 생기고 되게 이때부터는 동기들끼리 얼굴을 좀 붉히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학점이 나오는 거랑 능력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런 실습, 어시스트 이런 걸로 학점이 나오는 거랑은 조금 이제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더 많이 하냐 누가 더 빨리 하냐 이런 거에서 갈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구들끼리 조금 경쟁이 치열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과대학에서 학생에게는 가장 좀 암흑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또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임상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요. 노인치과학이라든지 심미치과학 이런 것들이 생겨서 포괄적인 과목이 아니라 그 과목 안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를 더 깊숙하게 다룰 수 있는 과목들이 따로 이제 개설돼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항목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료 관련 일을 할 때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1학점 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4학년 1학기로 갈게요.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치과대학 생활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지는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때 시작한 원내생 생활은 4학년 1학기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는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런 원내생 생활을 하면서 어시스트 많이 들어가면서 실습 점수를 쌓아야 되고 또 원내생 생활 때 또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습 어시스트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진료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 레진 치료 그리고 뭐 사랑니 발치 아니면 소아치과에서 소아 레진 치료 뭐 이런 되게 과별로 무조건 미니멈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실제 진료 항목도 있어요. 이거는 학생 진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이제 치과 의사가 정식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오시는 외래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코치를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실제로 환자를 보는 거라서요. 굉장히 조금 엄격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실제로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사실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저희 때는 사랑니 발치를 4개였나요? 4개를 꼭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부모님 친구분들이나 또 저희 친구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와서 겨우겨우 이렇게 뽑아서 졸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실습에 다 미니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채우면은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막판까지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못 채우게 되면은 굉장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 미니멈을 못 채웠어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신경치료과에서 보존과인데 보존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 하나가 있는데 그걸 통째로 다 베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굉장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엄청난 회의감에 휩싸였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실제 사람 치아의 신경치료를 못한 대신에 가짜 모형 치아에다가
뭐 10개였나 20개였나 하나 못 채운 사람들은 10개, 2개 못 채우면 20개 이런 식으로 실습을 다 해가지고 검사를 맡았던. 근데 그 검사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막 몇 번씩 다시 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도 보니까 28학점이 이때는 조금 많긴 했네요. 네, 이제 마지막 4학년 2학기인데요. 보통 막학기 되면은 편해지긴 하지만 오히려 31학점이라서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때는 국시라고 하는 국가고시라고 하는 이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준비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학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임상 실습 과목이 계속 있기는 한데 이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원내생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다른 실습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저는 분명히 4학년 1학기까지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고 이제 법치의학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약간 여전히 조금 이제 새로운 그런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부 학문들이 계속 있고요. 이제 임상 증례 연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되게 좀 재밌었는데 여태까지 4년 동안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발표를 위주로 나와서 사람들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들었던 수업이었는데 여태까지는 되게 이론적으로만 배웠다면 이때 실제로 다양한 과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방사선과를 예로 들면 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병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며 방사선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특성을 딱 포인트를 딱 잡아서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 들어왔고 머리에 잘 들어왔고 재밌게 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2학기에는 이 수업이 굉장히 조금 기억에 남네요. 네, 사실은 이때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 학교 수업, 학교 공부에 매진을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국시 공부가 좀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치대에서는 국시 공부를 할 때 전에 내려져 오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아무런 레퍼런스 없이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선배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알짜들을 모아놓은 그런 자료들을 이제 배포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100일 동안은 공부를 하던, 사실 더 빨리 하시는 분들은 200일 동안 공부하시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뭐 4학년 모든 과정들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과목들만 보면서 한번 되돌아 봤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이런 것들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까먹었다, 진료할 때도 이런 것들을 알면은 더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생기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영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갓 치과대학에 들어가신 신입생 분들이거나 아니면 치과의사를 꿈꾸시는 그런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치과 대학에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기준점, 아니면 이제 치과 대학의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